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자, 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편안하게 대응을 좀 하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소프트 캠프 상한가 들어갔죠? 오케이. 네, 잠깐만요. 이게 회원들 지난주에 매집한 종목인데, 제가 이거 상한가 안착하는 거 좀 보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 방에서 이재명 관련주 매집했다고 했던 게 소프트 캠프입니다. 이게 이재명 관련주도 되는데 이게 재료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냐면 원격 근무, 이게 수혜주가 됩니다. 오늘 소프트 캠프에서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 이거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소프트 캠프가 언택트 서비스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원격 근무 솔루션 쉴드 애톰이라고 되어 있군요. 쉴드 애톰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원격 근무 솔루션이죠. 네. 이게 원래 이재명 관련주라서 최근에 계속 급등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재료가 두 개가 나와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회원들 보여준 거예요. 이게 8월 11일이니까 지난주에 산 거죠, 그죠? 지난주 화요일 날이군요, 그죠? 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네.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아무튼 지금 우리 띄워놓은 이유가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상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일단 여기 지수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수가 좀 궁금하시죠, 그죠?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무튼 편안하게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 현재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말을 좀 더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더 걱정하실 게 별로 없어요.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강하죠, 그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오니까 네이버,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죠, 그죠?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는 걸 막아주고 있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뒤쪽에는 조금 하락하는 것들이 꽤 보이죠, 그죠? 네. 아무튼 코스피 쪽이 이게 정상이에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막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도 보시면 오늘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오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썼죠, 그죠? 그런데 장중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끌어올렸어요. 시젠도 조금 이제 올라오다 말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러니하게 지난주에는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린 게 누구였냐면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 이렇게 끌어내린 게 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바이오가 지수가 하락하는 걸 좀 막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떨어지는 걸 어차피 주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런 이제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천천히 어서 오세요. 네. 뉴스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들 거꾸로 조금 오르죠.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걸 그나마 조금이나마 막아주고 있습니다. 조금.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계속 조금씩 더 하락하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네.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국한된 문제라 그랬죠. 네. 현재 시간 일본 증시를 보면 마이너스 0.3%.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 보시면 중국은 오늘 상승 나오고 있죠. 플러스 0.4%. 그래서 7월 달에 찍어놨었던 앞전 고점을 지금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살짝 누르는 거는 누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특히 업종 대표주들은 현대차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무리 현대차가 기업 가치가 우수해도 대형주가 이렇게 잡주처럼 급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것 때문에 좀 누를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스닥은 바이오 때문에 좀 누를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후에 이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수가 하락하는 걸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오늘 하루는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전 세계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지금 견조하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보시죠. 이제 종목 얘기로 쭉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장중에 오전에는 힘을 못 쓰다가 11시 이후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오전 설명드렸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이라는 것들이 좀 잠깐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이제 좀 쉬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진단키트 관련주들보다 지금 어디가 더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냐면 계약연기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네. 계약 연기. 애들이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 계약을 여름방학 지나고 있죠, 그죠? 네. 계약을 연기하든가 아니면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전환하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자녀를 좀 두고 있는데요. 저희 애도 지금 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업을 조금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갈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보니까 바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알코올 소독제, 마스크,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쪽보다 알게 모르게 지금 살짝 네, 그러니까 크게 급등도 안 하고요, 크게 급락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살짝 떠 있는 상태 있죠. 네, 혁반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런 것처럼 살짝 떠 있어요. 계약연기 수혜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회원들은 아마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계약연기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막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데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방 종목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남들이 지금 막 열광하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네, 다 알고 있는 거, 네,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쪽을 찾으셔야 돼요. 빈틈이죠. 네, 다른 말로 틈새 시장. 네, 옛날 말로 하면은 블루오션.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살짝 엉덩이가 살짝 띄워요. 근데 보면서 아까 장중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지는 않아요. 오늘 단기 하는 방에 또 추천한 게 하나 있거든요. 종목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살짝 떠 있어요. 급등도 하지 않고 급락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저럴까요? 뭐 살짝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가만히 있어요. 투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죠, 그죠? 원래 투매 나오고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도 좀 날카로워질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뭐 제가 날카로워질 이유도 없지만 일부러 목소리를 더 편하게 내려고 지금 하거든요. 왜냐면 방송하는 사람이
강사가 목소리가 편안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 혁과님도 1년 저기 연장 가입하셨어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재연장이 한 5명인가요? 5명, 6명이시죠? 네. 아까 보니까 재연장원 6명이신 것 같은데 신규 가입보다 재연장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네, 왜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은 아까 여기 재연장하신 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1년 네, 연장하신 분들인데 기존 회원들은 다 1년씩 재연장하고 계시고 그죠? 네, 신규 회원분들은 지금 네, 들어올까 말까 네, 고민하고 계시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 기존 회원들은 지금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 폭락 나오고 있는데 재연장하시잖아요. 네. 아, 예, 혁관님도 제가 그쪽 저기 이따가 장 마치고 제가 보내드리려고 할게요. 네, 제가 또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잘 그쪽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설명 또 드릴게요. 네네. 지수가 솔직히 마이너스 코사이즈 마이너스 1.9%인데 이거 급락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작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막 지금 막 되게 하락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내서 그래요. 겁을 내기 때문에 지금 지수보다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요즘에 많이 공략한 종목들이 투매가 좀 세게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 공포에서 그 공포심을 이겨내시라고 지금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자기 공개 방송하는 날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고 투매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하려고 나갔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휴가 가려고 하시는데 딱 그때 장마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히려 잘 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왜요? 투매 나올 거 미리 얘기했었고, 그죠? 네. 준비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평상시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또 그 잘 못 따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오늘 잘 됐다.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열심히 설명드리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죠? 네.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중국이랑 지금 멀쩡히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투매가 나오면 오전에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투매가 나오면 매집을 더 열심히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순환매를 잘 공략을 하면 이 와중에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소프트 캠프도 저것도 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저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한 건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 상한가 나왔다고. 수익이 딱 40%예요. 한번 보자고요. 저는 왜 추천했는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투매가 나올 때 이거부터 하세요. 자, 첫 번째, 투매가 나올 때 순환매를 잘 공략하는 그런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당장 올라갈 종목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주식을 조금 잘못 배운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열심히 일단 남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데 잘 보면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장 지금 올라갈 종목만 하나 받아보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제 무료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래 무료 종목 추천이나 무료 종목 진단을 잘 안 해드립니다. 왜 안 해드리는 줄 아세요? 네. 무료 종목 추천해도 잘 안 사세요. 무료 종목 진단 왜 안 해드리는 줄 아세요? 아무리 해드려도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리고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잘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정회원들하고 소통을 더 하는 거예요. 정회원들이 뭐 이렇게 힘드신 거 없나, 아니면 회원들한테 뭐라도 좀 해드릴까 싶어서 계속 마이크 붙잡고 방송하고 리딩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장 지금 올라갈 종목이나 아니면 내 보유 종목에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집을 하셨다면 그 종목을 믿으시면 돼요. 그 종목을 매집한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종목을 매집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세력들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종목을 만약에 전문가가 추천을 했다. 여러분들이 어느 방에 뭐 유료연으로 가입돼 있으시든 아니면 그냥 무료로 종목을 추천받아서 하셨던 것 간에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그 종목을 매수한 내 자신을 믿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하나도 못 믿어요. 네. 주식시장도 못 믿고 세력도 못 믿고 추천한 전문가도 못 믿고 못 믿으면 사지 마셔야 되는데 또 그걸 사세요. 또 전문가도 못 믿고 마지막에 제 자신도 못 믿어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순간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수 연발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모으신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어요. 뭐 반토막 이런 걸 떠나서 순식간에 줄어들어요. 우왕좌왕하게 돼 있거든요. 군인들이 평상시에 왜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군인들이 훈련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도 하지만 뭐 군대 뭐 갔다 오셨건 안 갔다 오셨건 다 아실 거예요. 혹서기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죠. 혹서기가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가장 더울 때 그때 훈련 나가죠. 혹한기 때 그게 뭐예요? 가장 추울 때 그때 훈련 나간다고. 왜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걸 겪어봐야 전투력이 상승하니까 그때 훈련 나간다고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지금이 혹서기 혹한기라고 혹서기 혹한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힘들 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무슨 필살기법? 그런 거 아니에요. 정보 아무리 제공 많이 해드리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보를 아무리 공급을 해드려도요, 내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이라고요. 어떤 훈련이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 훈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매수해서 인내하는 법,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면 뭐 2년, 3년씩 가지고 가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내가 단기 매매를 원해서 주식을 샀다. 단기 매매는 보통 그날 처리하든가 뭐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한두 시간이건 하루 이틀이건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1시간도 못 견딥니다. 제가 지난달에 종목을 이렇게 이제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종목 추천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수익이 잘 나셨어요. 뭐 장마 수혜주, 뭐 개원 관련 수혜주, 세종시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이런 것들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근데 똑같이 문자를 받고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오히려 손실 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물어봤어요. 왜 본인만 손실이 났느냐? 무서워서 다 팔았대요. 무서워서. 전문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종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다 팔았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듣고. 왜 무서워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꾸로. 주변에서 조정 온다고 얘기 많이 했죠. 친구분들하고 신랑이나 그분 여자분이거든요. 신랑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맞대요. 내가 그 말에 그렇게 속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속았느냐 그랬더니 아 너무 힘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혼자 손실 났어요. 이런 얘기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아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거꾸로 주식시장이 아무리 지금처럼 누르고 흔들어도요, 내 마음만 편안하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투매가 나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면 좋아요. 네. 우리 방도 지난주에 좀 매도 사인 많이 내서 현금을 많이 챙겨드렸어요. 일단 제목부터 쭉 얘기해 드릴게요.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약간 만들어서 대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올 때 열심히 매집하시면 돼요. 매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깡이 필요해요. 깡. 깡이 뭐예요?
겁내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요즘처럼 개인들이 하도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때는 말 그대로 깡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하다니까요. 네. 정보와 기법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돈과 깡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깡만 있어도 돈이 없으면 매질을 못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불필요한 걸 좀 정리를 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게 첫 번째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불필요한 걸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면 되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뭐 유료 회원 가입이건 아니면 무료 회원이건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이제 들으시죠? 그쵸? 네, 그 전문가가 뭐 기자분일 수도 있고, 그죠? 저 같은 이제 애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변에 뭐 주식 잘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문가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흔한 말로 이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무방 많이 들으시는 분들, 네. 전문가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하세요. 무료건 유료건.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바르게 내실 수 있고요.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기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제목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까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얘기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하죠. 불필요한 걸 정리해서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 방에서 이제 했던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아, 저 방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놨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소프트 캠프가 이게 상한가 잔량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고 있죠. 정의원들은 잘 보유하세요. 네, 고유주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불필요한 걸 정리해서 현금을 만든다. 그럼 뭘 정리했을까요? 저희 방에서 이런 걸 정리했어요. 장마 수혜주 중에 오전에 이제 보여드렸었죠. 효성 OMB나 이런 이제 경론 같은 거를 수익 실현을 다 했거든요. 아까 여기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 있죠. 여기 전후로 이제 정리를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전후라 그랬죠. 분할 매도하기 때문에 한 날 다 파는 게 아니라 매집은 매수는 한 번에 다 합니다. 분할 매수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해요. 뭐 몇 퍼센트 떨어지면 더 사거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한 번 사세요로 끝이에요. 근데 매도는 분할 매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후에서 매도했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물량 조금 남겨놓은 거를 8월 12일쯤에 싹 다 팝니다. 8월 12일이 언제냐면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쯤이겠죠. 여기에요. 여기서 왜 팔았느냐? 지수가 슬슬 꺾어질 게 보였기 때문에 요쯤에서 몇 개를 주식을 몇 개 정리를 좀 했어요. 이 경농이 이게 장마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농업 비료주죠. 이거는 북한 대북주도 돼요. 북한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관련주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비료 관련주들이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안 팔라 그랬어요. 안 팔고 그냥 들고 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정리하는 걸로. 왜 그랬냐면 코스닥 지수가 살짝 꺾일 기미가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주들이 꺾일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럼 투매 나올 게 뻔하니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왜 했는지를 회원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리딩을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주식을 안 팔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정도죠. 왜 팔아요? 그냥 들고 가면 되죠. 상승하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팝시다 그랬어요. 회원들은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왜 이거를 다 팔 거냐면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현들도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종목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시죠?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빠져요. 별로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그룹의 손어머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과열 또는 광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엄청나게 과열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바로 꺾여버립니다. 특히 신용이 급증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거. 이 당시에 뭐 진짜 뭐 돼지 소 막 떠내려가고 뭐 다리 끊어지고 뚝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딱 지금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막 태양이 이글이글 지금 막 아지랭이 막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때 이게 BPA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근데 뉴스에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말 지나서. 이게 아마 10일? 여기 목요일, 여기 아까 화요일이었죠, 그죠? 네. 여기 장대항목 난 게 월요일이고 그다음 화요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신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들이 코스닥이 투매가 안 나오면 대충 요렇게 돌다가 아까 북한 얘기나 그러고 얘기 나올 때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좀 줄이고 다 안 팔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리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돌리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경농 우리의방 매수가가 12,000원대인데 심하게 내려오면 14,000원도 깰 수 있거든요. 그럼 1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다 팔고 나중에 다시 사지 뭐하러 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면 밑으로 이제 누를 거다. 그럴 바에는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약간 좀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는 걸로 넘어가시죠 그랬어요. 여기서 막 팔았어요. 8월 한 10일 전후로 막 파는 거예요. 막 팝니다.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됐죠. 제가 잘라서 맞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대충 코스닥 지수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 제가 차트를 몰라서 선을 안 긋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지표를 몰라서 이거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쉽게 얘기하죠. 딱 보면 냄새가 난다니까요. 아, 이제 투매 나오겠구나. 투매 나오면 대충 이런 건 여기까지. 투매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투매가 한 번 더 세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수익 난거 더 사라지니까 챙겨드린 거죠. 이게 불필요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합시다. 정리 싹 하면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아까 판이 바뀌었다 그랬죠? 뭐예요? 이재명 관련주를 보시면 되는데 ATTN 같은 게 여기에서 음봉한테 딱 맞고 이렇게 돌렸어야 되는데 음봉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주가 슬쩍 꺾이면서 대선주가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요. 거래 보시면 많죠? 많은 거거든요. 이거. 원래 여기 뒤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잘. 음봉 나올 자리에서 양봉 나오더라고요. 눈치를 채는 거죠. 아, 돈이 일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맞구나. 8월 7일이죠?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살짝 누르더라고요. 거래를 보시면 확 줄이면서 누르죠? 눌린 무게예요. 가만히 째려보고 있다가 뭘 샀냐면 아까 소프트 캠프 산 거예요. 여기 언제 샀냐면 8월 11일날 추천 나갔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서 산 거예요. 뭘로 샀냐면 재료가 이재명으로 샀어요. 자, 저희 방엔 들어오시면 되게 안전한 게
보통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이런 데서 사시죠. 네이버에다가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네이버야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 좀 알려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알려주거든요. 물론 여기서 사셨어도 돈은 버셨겠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밑으로 꺾어지죠. 그렇죠? 네. 운 좋으면 이제 이런 걸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꺾어진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걸 안 샀어요. 알고는 있어도 안 산다고요. 왜요? 근본적으로 저렇게 떠 있는 거를 싫어해요. 저런 자리는 파는 자리지 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밑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닥에서 올라갈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닥이잖아요. 거래가 없는. 그죠? 요게 지금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날 사놓고 나서 화요일날이랑 수요일날 이틀 동안 눌렸거든요. 살짝 누른 거예요. 세력은요 아닌 척의 달인이에요. 가만히 있자.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들기 시작하죠. 요거예요. 목요일날 12%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 만들고 뒤로 후퇴하죠. 그 다음날 이게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은 26%까지 급등했다가 아닌 척 하죠. 오늘 상한가 가자. 이게 뭐겠어요? 장중에 흔들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올라간다니까요. 상한가 나왔는데 지금 수익이 아마 40%가 좀 넘었을 겁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 방의 장점이 뭐냐면 회원들 매수가하고 매도가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8월 11일 날 2130원에 샀어요. 왜 회원들 매수가가 똑같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보통 동시호가에서 시초가에 삽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매수가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스윙이죠. 소프트캠프, 이재명 수혜주, 동시호가 매수 2130원에 매수했고 현재 상한가 들어갔는데 2980원이죠. 거의 3000원이죠. 그죠? 수익률이 39.9%, 반올림하면 딱 40%네요. 보유기간 5일. 뭐 주말에 연휴 뭐 다 빼고 나면 사실 뭐 며칠 안 되죠. 그죠? 아무튼 딱 뭐 일주일 만에 지난주 화요일날 추천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수익이 40% 났다. 내일은 추가 상승 안 나올까요? 상한가 들어왔으니까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그 수익이 이제 50% 60%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라고 단타 쳐보세요. 이런 수익이 나오시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다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겠다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지만 뭐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독학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뭐 기타라든지 뭐 네? 악기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뜨개질 이런 거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 독학하셔도 돼요. 근데 주식은 독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사진이나 뭐 뜨개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독학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타 뭐 이런 것들, 악기. 독학하시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정말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경험이 많이 쌓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독학하시면 돈이 사라져요. 그 주식은 독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추천 나갔는데 이재명 관련주 추천 나갔죠. 근데 이게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격 근무 이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회사가 참 좋은 회사인 게 때마침 오늘 아침에 막 이제 기사를 써줬네요.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기사를 막 써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회사에서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제대로 기사가 나온 덕분에 상한가까지 들어간 겁니다. 아까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막 흔들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이제 수익을 내고 있던 거예요. 시간이 오래 안 걸리잖아요. 아까 이제 뭐예요? 불필요한 걸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런 걸 사드린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이제 소프트 캠프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왜냐면 이재명 씨 지지율 올라가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씨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회원들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테마 대선주들은 골고루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전체 보유 종목이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시원한 진짜 그 얼음 냉수처럼 소프트 캠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와 주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현금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걸 정리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서 투매에 대비한다는 뜻이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때 상황에 맞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쳐볼게요. 10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투매가 나왔어요. 그 10개 중에 올라오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소프트 캠프처럼 올라오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10종목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없다고요. 그리고 현금을 만들 그런 걸 대비해서 10종목 중에서 불필요한 거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현재 상황에 맞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예요. 투자가 나오고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이 약간씩 돌기 시작하면서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냥 워렌 버핏이나 이제 그런 분들처럼 무조건 참아야지 한다고 이게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따라하려고 무조건 제가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저도 그거 한번 해봤어요. 무조건 참아야 되느니라 이러면서 도탁듯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군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전문가면서 회원들한테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취향을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자꾸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회원들도 견디시죠. 돈이 돌게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렇게 투매 나오면 종목들 지금 코스닥지수 3%까지 하락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 갖고 있는 보유 종목도 피해를 입어요. 10종목이 보유 종목이다 그러면 10개가 다 멀쩡하겠어요? 아니요. 피해 입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잠깐 투매 나오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돼서 더 좋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걸 아니까 현금을 조금 만들어서 이쪽에서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거에만 집중하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거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가만히 냅두면 올라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왜요? 시선을 뺏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투매 하루 이틀이면 보통 끝나거든요. 조정은 3개월, 6개월, 뭐 1년씩 이렇게 쭉 떨어져서 막 한참을 돌리는 거지만 투매는 그냥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봤자 며칠 안 가요. 그냥 태풍 있죠? 태풍이 이제 한 2, 3일 이제 쓸고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거든요. 보지 말라 이거예요. 종목들이 회복할 때, 투매 끝나고 회복할 때 그때 가서 이걸 더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걸 쭉 설명하면서 회원들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투매는 끝났고 종목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그새에 판이 바뀐 거를 이제 확인하고 순환매 돌려서 돈을 좀 벌었겠죠, 그죠? 네. 그 돈 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도 투자하고 이렇게 돈을 돌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0종목 중에 투매가 나오면 10종목이 다 무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두세 종목 이상은 돈이 돌아요. 그거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은 종목들이 다시 돌아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절 하나도 안 했죠?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손절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손절 하나도 안 했죠. 손해 하나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돈을 좀 벌었죠? 네. 종목들이 원래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갑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많이 걸려 원하시죠? 그러면 투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뭐 내일도 공개방송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까요? 네. 지금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초급등주들을 보면요 반드시 급등하기 직전에 구덩이를 하나씩 파놓고 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구덩이가 있어요. 이게 왜 나올까요? 개인들 거기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탈락시키고 나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 캠프가 이게 그냥 갔을까요? 다시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들었다가 누른 다음에 여기서 거래 조금 나오면서 아닌 척하다 갔잖아요. 아닌 척하다가 왜 아닌 척을 했겠어요? 선발주가 아니라 후발주니까 아닌 척한 거예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부동의를 판다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모르셨죠, 그죠? 잘 보세요. 부동의 파놓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있던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 잠깐 폭락을 해서 그렇지 1년짜리 박스권이에요. 이게 여기를 계속해서 뭐 했냐면 돌파 실패하는 거죠. 네. 딱 꺼놓고 보시면 돼요. 실패. 돌파 못하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다른 이재명 관련주들 막 급등하는데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상한가 가는 거죠. 제로까지 하나 더 얹어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쉽죠? 제가 이런 걸 왜 좋아하냐면 여기가 거의 마지막 저항대였거든요. 여기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보이시죠? 저항이 없잖아요. 무중력이 아니라 이제 무저항이죠. 네. 저항이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표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즐기면서 팔면 돼요. 이제 즐기면서. 네. 이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대선주를 자꾸 이제 해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대선주도 이제 떠 있는 거 서현이나 이제 그런 걸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닥에 남들이 모르는 걸 사시라. 네. 그러면 반드시 수익 날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로 지금 갈아탈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저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할 때 있죠. 이 당시에 가장 그 손실 많이 나고 수익 안 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손절하고 그냥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손실만 엄청나게 나고 나중에 회복도 안 되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무식하게, 그죠? 잘 몰라서 손절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은 안 났겠지만 손실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다 회복이 됐으니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냐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손절 때리고 현금 들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주식을 계속 안 사는 사람들. 보세요. 손절할 때 손실 났죠? 현금 들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안 좋은 사람들은 인버스 같은 거 이제 그쪽 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큰 손해가 났죠. 그리고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힘들었냐면 본인이 팔았던 게 나중에 막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찢었겠어요. 그냥 들고 있을 걸. 껄껄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급락할 때 있죠. 저 그냥 매집했어요. 계속. 여기서도 매수 사인 냈고요. 여기서도 매수 사인 냈어요. 물타기 했냐고요? 아니요. 물타기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에이텍 있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매수 사인 냈어요. 사셔라. 없는 분 매수하세요. 계속 추천했다. 올라올 때는 똑같아요. 매수하고 수익 나는 거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속 그랬어요. 실제로 여기 있죠. 여기 폭락할 때 이때 산 게 뭔지 아세요? 삼천리 자전거였어요. 그때 삼천리 자전거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거를 알고 삼천리 자전거를 여기서 샀다니까요. 요일대에서 사고 나서 잠깐 손해가 났었죠. 결국엔요 이만큼 갔어요. 저희는 이 정도에서 팔았거든요. 네. 양봉 하나 더 넣어두거든요. 우리도 한 100% 수익 났는데 네. 추가 상승 나왔어요. 네. 만족하고 팔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겁내지 마시라고요. 늘 하던 대로 매집하시고 수익 나면 수익 챙기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챙기시고 눌러주는 종목이 있으면 또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매집하시고 계속 그만 반복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저희 방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오전에 그랬지만 우리 회원들은 현금 생기면 바로 주식을 사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좀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한 2, 3일을 계속 그 얘기했어요. 가만히 좀 계시라고. 더 좋은 정보 추천 나갈 테니까 가만히 좀 계시라고. 다른 애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3%, 5%만 수익 나면 개인들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거라도 이 수익이라도 사라질까봐.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30%, 50%짜리 수익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정도 투매 가지고는 흔들리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투매가 나올 거라는 거 정확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투매예요. 이거를 좀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니요, 이거는 나와야 되는 투매예요.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쭉 이제 제목만 몇 개 얘기해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불필요한 걸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고 투매 나올 때 매집해라. 요거예요. 그리고 아까 6월 달에 뭐 김여정하고 김정은 때문에 우리나라 되게 시끄러웠죠. 그죠? 그때 매집한 게 뭐냐면 효성 OMB예요. 6월 달에 샀거든요. 경동도 마찬가지고. 그때 산 거예요. 항상 시끄러울 때. 이게 원래 대북주라니까요. 대북주인데 언제 샀냐면 그 북한에서 이제 삐라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가 이제 6월 초부터였거든요. 네. 북한에서 뭐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막 우리나라 대통령 그 사진에다가 막 담뱃재 막 던지고 막 정말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죠? 저도 뭐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한나라 원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샀냐면 대북주 샀어요. 아, 구해주세요님도 1년 연장하셨어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기존 회원들은 지금 계속 1년씩 연장하시잖아요, 지금. 투매가 나오는데. 이때 대북주 샀다니까요? 효성 OMB 경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북한이랑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깡인 거예요. 현금만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샀어요? 6월 5일날. 그때 북한에서 그 삐라 때문에 아주 그냥 뒤집어졌었어요. 그때 우리나라한테 공갈 협박하고 제가 웃었잖아요. 웃기고 있네 그랬잖아요. 북한 때문에 조정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6월 3일날 샀잖아요. 이 뒤에 또 있어요. 대북주를 그때 샀다고. 지수가 왜 이런지 궁금하시면 지난주 저녁 방송부터 좀 보세요. 사랑님. 네, 얘기 쭉 많이 해놨으니까요. 네. 네네. 투매가 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무방에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따가 오늘 오전 방송이라도 좀 보세요. 네. 그냥 저희는 대비를 다 해놨어요. 현금도 챙겨놨고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도 사놨고 판이 바뀌었으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충 알아요. 왜요? 전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겪어봤던 거거든요. 이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해놨죠. 아무튼 현금만 있다고 해서 이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투매 나올 때 주식을 사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뭐 어려운 경제 용어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 드렸어요. 돈이랑 깡이 필요합니다. 비관론자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이 안 나요. 왜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못 사요. 사죠. 사긴 사요. 네. 또 현금만 오래 들고 있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가져가요. 그래서 오전에
투매가 아침에는 투매가 본격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마음을 편하게 잡수셔라.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했었죠. 전문가를 이용할 생각보다 전문가를 의지하시라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자꾸 뭐 설명해달라고 하시는데 지난주 일주일 내내 얘기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전문가를 이용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전문가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매수가와 똑같은 매도가에서 동일한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똑같이 시황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수익이 많이 나고 누구는 수익이 안 나요. 다른 회원들은 수익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매매일 졸리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손실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리딩대로 안 따라합니다. 리딩대로 안 해요. 사세요. 그럼 거꾸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세요. 수익 많이 나서 파세요. 그러면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수익이 안 나요. 100% 리딩대로 안 따라합니다. 100% 반대로 하느냐 50%만 따라하느냐 그 차이인데 리딩대로 안 따라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분들 특징이 리딩대로 안 따라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를 이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한테 종목 하나 받아가지고 전문가보다 더 많은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되게 더러워졌어요. 비싼 옷이에요. 세탁소를 가요. 세탁소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분한테 맡기죠. 그렇죠? 네, 맡긴다고요. 그분한테 완전히 이제 맡기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깨끗한 옷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제가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제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그거 다 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빨래가 되겠어요? 세탁이 되겠냐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전문가 몰래. 그러니까 세탁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세탁기 넣고서 어떻게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가서 몰래 바꾸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전문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들 거의 대부분 누구한테 받으셨죠? 지금 방에 있는 뭐 유로 회원 가입해 놓으신 방에서 받으셨든지 아니면 뭐 무방에서 이렇게 받으셨든지 그러셨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믿고 매수하셨으면 끝까지 밀고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제가 오전부터 이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던 게 왜 그랬냐면 이것만 지키셔도 그렇게 손실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끝까지 밀고 가세요. 다른 방에 가입해 있는데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다. 네, 열심히 믿기로 했던 그분 믿으세요. 네, 무료 추천 받았다 믿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손실은 안 납니다. 믿음,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손실이 엄청나게 나실 겁니다. 그게 그 대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하세요.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세탁소 옷 맡기면 옷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맡겨두지 뭐 어떻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셔도 뭐 이건 뭐 정치 얘기가 아니죠, 그죠? 보수건 진보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 살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그리고 이 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현 상황에 맞게 그냥 뚜벅뚜벅 가시면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죠, 그죠? 그리고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안 해봤겠어요, 그죠?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투매 나올 때 특히 옆 사람, 딴 사람, 친구, 가족들 욕하지 마세요. 전문가 욕도 하지 마시고 아무 욕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자신한테도 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돈을 좀 구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좀 그 깡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리고 빨리 매집하시면 돼요. 뭐를 사면 될까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네. 뭐가 좋은지. 오늘 이거 다 사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숨을 한 3번 정도 참고 들어가시든지 그러시면 돼요. 내 손에 현금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거든요. 나중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종목 추천했어요. 그 종목 지금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편안하죠? 상관없거든요. 왜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내일은 제가 종목 추천 안 할까요? 아마 할걸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추천합니다. 설령 오늘 지수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도 내일 아마 추천할 겁니다. 왜요?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폭락했을 때 그냥 늘 일관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월달 5월달에 저희 방에서 계좌 수익 2배 이상 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때 매매일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직 준비를 안 해놨는데 사이트에 보시면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여기 신돌림하고 미쿡이죠, 필명이. 네, 이런 분들 보시면 한 분은 2천만원 넣어서 2천만원 버셨고요. 한 달 반 만에 5천만원 넣어서 5천만원 버신 분도 있어요. 두 분 다 왕초보세요. 저는 왕초보 되게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리딩대로 따라 하시거든요. 네. 그죠? 네.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래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한 분은 성향이 당기고 한 분은 스윙이었는데 둘 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분들은 전문가 믿어주신 거예요. 믿고 그대로 해주신 거고, 그리고 전문가는 늘 하던 대로 소신 지키면서 그냥 쭉 간 거예요. 어차피 유동성장세 올 거기 때문에 주식은 다시 오른다. 열심히, 손절이 아니라 열심히 추천하고 매집하고 수익 나는 것도 빨리빨리 수익 챙겨드리고 현금 돌게 만들어드렸던 거예요. 현금이 돌 수 있도록. 그때 이런 수익들이 많이 났어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제우스님, 김사장님이죠. 네. 그리고 이효님이 이제 매매일주도 올려주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장기회원들이세요. 오래되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수익이 매달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조정 올까봐 투매 나올까봐 다 잘라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주식을 산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네.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주식을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조정 오는 거는 싫고 올라가는 거는 다 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매매 기법이 뭐냐면 조금만 시장이 어려운 것 같으면 다 잘라가지고 현금 비중 늘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한테 욕하는 댓글 달리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을 잘못 배운 겁니다. 저희 방도 현금을 만들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일괄 매도한 다음에 현금 만들어서 바닥 나오면 산다? 네.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은 벌써 서울 강남에 빌딩 몇 채는 갖고 있어야죠. 고수들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심보냐면, 심보라고 얘기하죠. 네. 급락 나오는 건 싫고 상승 나오는 건 다 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박살내죠. 박살낸다고요. 세력이 모를 거 다 알아요. 박살낸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게 뭐 리스크 관리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됩니다.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주식을 하실 거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에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반드시 실수하실 겁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게 그 기법입니다. 시장 좋을 때 참여하고 시장 나쁠 때 빠져나간다고요? 네.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잔머리 기법이거든요. 그거 안 먹힌다고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손실이 덜 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4% 5%까지 밀리니까
오전에 거의 죽어가던 수젠텍, 시젠이 이제 급등하죠. 제가 진단키트주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러면 저것도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단서를 깔잖아요. 항상 저런 식이거든요. 지수가 폭락 나오니까 아이러니하게 저게 지금 거꾸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아까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런 설명 왜 드릴까요? 주식은 유동적인 거예요. 오늘 오르고 내리고 저게 끝났다 안 끝났다 그걸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아까 시즌이나 수련태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요. 왜요?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쪽은 이쪽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조심하잖아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말 조심 안 합니다. 말 함부로 합니다. 무조건 떨어진대요.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이만큼 떨어진대요. 제가 그 맞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차트를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3년인가는 잠을 거의 안 잤어요. 차트 공부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지수가 급락 나오고 있는데 차트에다 선 긋나요? 안 긋잖아요. 왜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어디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만 편안하면 뭐가 와도 그죠? 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손절한 거 있죠. 그거 회복하시려면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이렇게 퐁당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자, 그렇죠. 네. 3월달에 이렇게 퐁당이 나왔을 때 그때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다 회복됐다니까요. 손실이 엄청나게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수익 내고 파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대신에 아까 여기 누구예요? 아까 소나무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거 그거는 예외예요. 아까 효성호입 다시 볼까요? 효성호입 여기서 왜 다 던졌는 줄 아세요? 여기서 던졌어요. 그죠? 왜 다 던졌을까요? 간단하거든요. 신용이 늘어날 걸 훤히 알았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난 거 확인하기 전에 다 팔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오래 하시면 알게 돼요. 아, 신용 급증하겠구나. 급증한 걸 보고 팔면 늦어요. 이게 데이터가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날 거를 미리 알고 팔아야 돼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뻔하잖아요. 전국이 전남 지역까지 전라도 지역까지 홍수가 쓸었고 그 뉴스가 토요일 일요일날 도배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급등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날라들어와요. 신용이 늘어날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갑시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리스크 관리한다고 함부로 종목 손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 없다고 아무거나 막 사지 마세요. 이렇게 운봉이 떨어질 때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투매 나올 때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아세요? 누가 많이 떨어지나? 아니요. 누가 첫 번째 뭐냐면 누가 안 떨어지나요. 아마 지금 우리 방 보조목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주겠어요. 오늘 저기 단기방에 추천나온 것도 지금 하락하다가 말고 지금 이제 플러스 한 3% 5%씩 막 올라가거든요 지금. 비대면이거든요. 라이브 쪽에도 평상시에는 힘이 없다가 요즘에 오늘 갑자기 살짝 떠 있는 애가 있어요. 뭐라고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코로나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요. 저걸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들이 투매 나오죠? 투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걸 다 알을 박아놨거든요.
투매라는 걸 대비해서 저희 방 종목도 어떻게 해놨는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투매를 미리 이제 대비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자, 오른쪽에다 써드릴게요. 이 얘기 한 서너 번 했거든요. 테마주에는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밝은 테마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테마주가 있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책엔 안 나와요. 세 번째, 중간이 있죠. 회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얀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왜 했는 줄 아세요? 지수가 그냥 평범하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1번이 많이 가죠. 아니면 3번이나 이런 게 많이 가요. 1번이 많이 가죠. 밝은 테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수소차 이런 거예요. 밝잖아요. 그죠? 수소차,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생각하시면서 막 이렇게 어둡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잠깐만요. 아까 단계방에 추천나갔다는 거, 추천나갔다고 했던 게 10% 정도 급등합니다. 좀만 더 보죠. 그런 게 수소차 같은 게 밝은 테마주고, 어두운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장마, 홍수, 전염병, 전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코로나가 밝은 테마주인가요? 어두운 테마주죠. 회색은요, 중간인 거. 대표적인 게 대선주예요. 회색.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도 급등하죠. 불만이 폭주해도 급등하죠. 특별하게 재료가 없어도 지지율만 조금 올라가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회색. 이 테마주 중에 대표적인 게 대선주입니다. 이것저것 안 가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미리 깔아놨거든요. 밝은 거, 어두운 거, 회색. 골고루 사놨어요. 어두운 테마주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장마, 홍수 수해주, 그리고 코로나. 이거 사드렸죠. 회색은요, 대선주. 사람마다 다 사놨습니다. 한두 개씩. 아까 소프트캠프가 그거거든요. 밝은 테마주는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아까 장마, 홍수, 수해주 있죠? 농업 비료, 농업 관련주들은 뭘까요? 어두운 테마주일까요? 네, 어두운 테마주가 맞죠. 대북주로 따지면 밝은 테마주일 수도 있어요. 인도적 지원이니까. 근데 인도적 지원을 왜 하죠? 그쪽에서 기근이나 이런 게 일어나니까. 어두운 거죠. 헷갈리시죠?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골고루 포트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순환매를 쫓아가면서 매매를 해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시면 내 계좌에서 순환매가 돌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1번 밝은 테마주들이 많이 가겠죠? 지수가 이런 식으로 투매가 막 나와요. 그럼 2번이 가겠죠? 근데 지수가 1번, 2번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돌려요. 어정쩡하니까 3번. 지수는 이렇게 3번 이렇게 옆으로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러면 2번. 너무 사람들이 침체된 것 같아서 정부에서 이런저런 발표를 많이 해줘요. 긍정적인 거. 정부 정책. 그럼 1번. 그래서 항상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럼 1, 2, 3번이 다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수 급등할 때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오르면 반드시 세게 누른다. 지수가 급등하는 거 좋아하실 필요가 없다. 분명히 뒤에서 내 때린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맞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매가 이렇게 나올 때 뭘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일단 이제 오늘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오전에 했던 얘기 다시 기억해 보세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뭘 봐야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하고 오후에도 2번이나 얘기했죠. 계약 연기 수혜주들이 있다고. 그게 뭔지 모르시겠죠? 있어요, 걔네들이. 마스크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있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아마 애매하게 나올 거라서 검색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용케 찾으셔도 종목이 한 수십 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개 고르시려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게 왜냐면 그 종목들이 지금 급락도 안 하고 떠 있거든요. 급등도 안 하고 가만히 떠 있다고. 그럼 나중에 투매가 조금 완화가 되죠. 투매가 완화가 되면 나중에 거기서 급등 나와요. 그게 가장 먼저 치고 나간다고. 왜요? 폭락을 안 했기 때문에 폭락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확 날아간다고. 근데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셔야 되겠어요? 폭락 나왔다가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게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강화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사면 돼요. 아니면 이제 내 보유 종목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럼 그 녀석이 가장 먼저 돌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두 개가 그런 식으로 돌아오죠. 그거를 수익을 내고 빨리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현금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종목을 다 손절해가지고 현금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 빨리 돌아오는 거 있죠. 투매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10개 중에 돌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밝은 거, 어두운 거, 회색 중에 뭐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개인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방은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막 돌아올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빨리 돌아오는 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죠. 근데 그 현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 상황에 맞는 거, 그러니까 제2의 소프트 캠프 저런 것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연기 수혜주 중에서 엉덩이를 살짝 대고 나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사는 거죠. 그럼 그 단돈 10%, 20% 아니면 뭐 5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수익을 내면 돈이 또 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한 종목 살 돈 갖고 한 종목 살 돈 갖고 두 종목을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시다 보면 어느새 투매가 끝났어요. 나 손절 하나도 안 했는데 종목들이 돌아와서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하시다 보면 1년 금방 가요. 계좌를 보니까 돈이 많이 불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맨날 그냥 밤새 인터넷 검색하시고 무슨 기법이라고 해서 배워보고 하는데 잘 안 되시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회원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드려요. 근데 제가 그래요. 이건 기법 강의 아니라고. 실은 기법 맞거든요. 네. 막 얘기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그래요. 기법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기법 맞다니까요. 네. 왜 아니라고 하냐면 조금 있으면 그게 바뀌어요. 이걸 기법이라고 알려드리면 바로 가서 매매하거든요, 회원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바뀌거든요. 바뀌고 나면 그걸 또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기법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아니 기법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해만 시켜드려요. 알고는 계셔라. 절대 나가서 화용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법들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맞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너무 함부로 배워서 고생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아까 그분은 나갔죠? 지수가 왜 이런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기를 일부러 안 해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그 지수 조정이란다 투매 좀 올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특히 무방에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많이 했었죠, 그죠? 네, 한번 쭉 찍어주세요. 네. 평상시에는 번호를 안 찍어주셔도 이럴 때는 꼭 찍어주셔야 돼요.
아, 예. 아이고. 여기 15월 향해서님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봤네요. 자리 계시나요?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단기하고 단기도 합니다. 네, 단기랑 스윙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여기 누린재님도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지난주 녹화 방송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1번을 되게 많이 찍어주셨죠, 그죠? 네. 네. 예. 리딩드라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이호님. 네. 이호님 말씀이 정답이죠. 네. 그쵸? 네. 아무튼 투매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매집을 하세요.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놨거든요. 처음에 음봉이 강하게 한두 개 떨어질 때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조금 시간 지나면 알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네. 제가 목소리에 떨리거나 제가 뭐 불안해거나 이런 거 없죠? 네.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딴 거 없어요. 많이 겪어보시면 돼요. 때로는 이렇게 시뻘건 상한가도 좀 먹어보고, 그죠? 때로는 이제 시퍼런 음봉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언제 했던 얘기냐면 이때예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우리나라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때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쯤에서 그랬어요. 여기 요쯤에서 바닥 찍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어요. 덤덤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보유 종목들을 손절 하나도 안 했거든요. 늘 그래요. 손절 하나도 안 해요. 이럴 때. 최근에 판 것도 이제 수익 난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거죠. 여기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분명히 빨리 회복하는 게 있다. 그거 올라올 때 팔아서 거기서 현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그때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릴 거다. 그러다 보면 현금이 돌기 시작할 거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조금 이제 구해 오실 수 있으면 구해 오셔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네. 이현이 말씀 맞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돈이 없거든요. 반드시 종목들 올라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해드릴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이제 돌아오고 팔아서 돈을 돌리다 보면 종가 꼭 호가 접수 2개, 3개, 시작됐습니다. 4개, 5개로 풀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회원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오히려 4월달, 5월달 지나고 나서 한 6월달쯤 되니까 회원들이 그래요. 4월달하고 5월달보다 수익이 안 나서 좀 그래요.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4월달하고 5월달에 수익이 많이 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때는 그냥 솔직히 하다가 맞은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 옛날에 주식하면서 뭐 댕기열, 에볼라, 뭐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뭐 별의별 신종플루, 뭐 매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별의별 걸 다 겪어봤어요 이때. 네? 별의별 걸 다 겪어봤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 전염병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놀라셨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폭락이 들어와서 놀랐을 때도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있는 보조목 갖고 잘 해결을 했어요. 응? 잘 해결했다. 근데 지금은 미리 대비해놨거든요. 오늘 저기 우리 방에 1년 재연장 하신 분들이 지금 5명이 넘잖아요. 지금 아까 다 세보지도 못했네요. 기존 회원들은 이거를 지금 기회로 보고 계신 거예요. 기회로.
여러분들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뭐 유료방송이건 무방이건 다 공평하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투매 나올 거니까 준비하시라고.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켜드린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 보시면 투매 과정 나왔는데 잠깐 볼게요. 아, 잠깐만요. 이호님이 지금 막 글을 치시는데, 이호님 그때 그 매매일지 중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아, 이호님이 이제 저희 방 에이스세요. 네. 정말 잘하시는데 네, 감사한 게 진짜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시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매매일지 올려주셨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요거다. 여기 5월달에 올려주신 매매일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5월 11일이니까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3월 이게 19일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쯤에서 이게 뭐예요? 지수가 하락했던 거를 그대로 메꿨을 때 있죠. 네. 위치가 거의 똑같죠, 그죠? 여기 메꿨을 때 요 지점에서 매매일지 올려주셨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그 계좌 잔고 있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신 건데 이거예요. 장고 마감할 때가 다 됐으니까 위에 글은 안 읽어드릴게요. 네,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이따 여러분들 보세요. 뭐 간단하게 읽어드릴까요? 네, 코로나로 참 힘드셨지요. 네, 저희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2월부터 5월 초까지 잔고 변화거든요. 이게 뭐냐면 2월 달에 저희 방이 1, 2월 달에 코로나 관련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초반부터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스크주들 거의 다 저희 방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했고요. 뭐 교육 관련주도 했고. 2월 달에 이제 수익이 이제 잘 나오고 있다가 3월 달에 폭락 나오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는 5월 중순쯤 되니까 이렇게 하락한 걸 메꿨죠, 지수가. 그죠? 네, 잘 보세요. 코로나 폭락하기 전에 여기였죠. 이거를 이게 계좌 수익률 변화예요. 계좌 치고 나갔잖아요. 언제요? 여기가 언제예요? 4월 초예요. 4월 초에 이미 치고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손실이 회복되면서 수익을 확 전환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거 내에서 활용했다고. 치고 나간 거예요. 이분이 또 얼마 전에 또 매매일지 올려주셨는데 한번 또 보세요. 지금은 더 많이 나셨겠죠. 요즘 수익이 굉장히 지금 돈을 잘 벌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글자로 깡이에요. 표현을 좀 약간 좀 깡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기법이나 전문가의 싸구려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매집하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매집이에요. 왜요? 이 매집할 때 중요한 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한 게 돈과 깡이거든요. 왜 매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은 투매거든요. 자, 조정이 올 가능성은 낮고 단기 투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설령 10,000분의 1 정도 확률로 조정이 온다고 칩시다.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조정이 온다고 치자고요. 조정이 오면 다 힘들어져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돈 벌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더 지독한 고통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 조정도 언젠간 끝난단 말이에요. 조정이 끝났을 때 누가 돈 버는 줄 아세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손절하는 사람? 아니요. 어떻게든지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자, 그리고 조정이 안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역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마음 편했을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 현금 오랫동안 못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또 돈 벌고 싶은 욕심에 현금을 오랫동안 못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고.
못 견딘다니까 그 사람들. 현금도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주식을 사면 그것도 못 들고 있고. 오늘은 현금 부자, 내일은 주식 부자. 그 다음 날은 현금 부자, 그 다음 날은 주식 부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는 주식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단타를 치시더라도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가시는 게 지금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이효님 그 계좌처럼 그렇게 했을 때 지수가 회복이 다 안 됐는데도 종목들이 빨리 올라오잖아요. 왜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매집을 했거든요. 매집을 하셔야 돼요. 돈은 부릅뜨고 매집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있어야 뭘 사죠.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깡이 있어야 돼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세 번째, 깡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용기인데요. 용기를 언제 내시냐면 지금 내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시면 돼요. 저기 막 그 옛날에 그런 사람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용기를 이런 데서 내시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내실 용기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 지금 한번 내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활짝 웃으실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가 시원하게 눌러놨는데 자 총평을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대충 이만한 거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만한 거 되겠네요, 그죠? 네. 거래가 잘 보시면 꽤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거래가 원래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가 하락을 해요. 거래량도 줄어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잘 보셔라.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느냐. 투매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이 투매는 왜 나온다고요?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이 투매가 언제까지 나올까요? 불안한 사람들이 주식을 다 던질 때까지 나올 겁니다.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네.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거다 그런 거 선 긋지도 마시고 관심 갖지도 마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떤 종목이 안 빠졌지? 그 다음에 투매 나오고 항상 뭐 나와요?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올 때 누가 회복이 빠른지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죠. 예전에 저희 방에서 수익 잘 내고 팔았던 게 있었죠. 범양건영이라고. 범양건영이 6월달에 김정은 남매가 난리를 쳤을 때 그때 투매가 나왔었어요. 멀쩡했는데 투매 나왔어요. 심지어 거래가 약간 나오면서 운목을 꽂아가면서 떨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뭘로 이제 판명됐냐면 쇼였죠. 혼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장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다 회복되고 앞으로 조금 돌리다가 치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런 거 찾으란 얘기예요. 오늘 저녁에 술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찾으세요. 남들이 술 먹고 이상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셔서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게 안 된다,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그죠? 아무튼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함부로 손절하시면서 그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내일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하루 더 진행하니까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전체 이제 시장 분위기 파악하고 나서 내일 한 번 더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아까 관심 갖는 분들 많으셨는데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니까 네. 뭐 이벤트 적용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편안하게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